데이원 컴퍼니 이강민 대표님께서 스킬 기반 HR과 조직으로의 변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 그럼 이강민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이원 컴퍼니 이강민이라고 하고요. 사실 이런 종류의 컨퍼런스에서 뭔가 발표를 해본 적이 많지 않다 보니까 좀 부족한 면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 스킬 기반 HR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사실 거의 버즈워드화 됐죠. 스킬 베이스드 HR은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제로 모든 분들이 이 키워드가 정말 구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 맞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왜 스킬 기반 HR 해야 돼? 두 번째는 누가 저 스킬 기반 HR을 해야 하며 누구는 필요 없어에 대한 정의도 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데, 세 가지에 대한 사실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요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시도를 해보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솔루션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그냥 저희 자랑하는 페이지고요. 근데 뭐 여기서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저 국내 최고의 내용 전문가라는 문구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B2C 부문에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분들한테 저희 교육을 판매하는 방식으로만 한 1,000억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들이 아니라 회사에서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들을 저희가 먼저 찾아서 교육으로 만들어서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통 교육은 뒤따라간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저희는 B2C 시장에서 교육에서 성공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회사에서 어떤 기술들이 앞으로 필요해질까에 대해서 먼저 리서치하고 먼저 연구해서 그걸 교육화시켜야 사실 B2C 시장에서 흥행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들었던 콘텐츠와 거기서 연구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B2B의 기업 교육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HRD, 교육회사, 보통 기업 교육 회사들은 아웃소싱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근데 저희는 아웃소싱 회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전문가 그룹, 콘텐츠 그룹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킬 베이스드 HR 왜 계속 뜨냐? 물론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해외에서 많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저 이야기 나오는 건 크게 의미는 없어요. 결국 사실 우리가 대답해야 되는 건 이거 왜 해야 돼? 거든요. 근데 사실 스킬 기반 HR이 뭔가 되게 특이하냐, 특별하냐 그렇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HR이 뭐냐라고 했을 땐 롤 베이스드도 아니고 컴피턴시 베이스드도 아니고 스킬 베이스드라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롤도 컴피턴시도 시간에 따라 크게 변하지 않지만 지금 스킬은 거의 분기 단위, 반기 단위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쓰던 스킬을 올해는 못 쓰는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런 사이클들은 직무별로 다 다르죠. 예를 들면은 서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는 저 데이터 센터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SVN이라는 버전 관리 소프트웨어를 쓰고요. 이런 형태의 스킬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실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서버 관리자라는 롤을 가지고 있고 컴피턴시는 보통 이런 시스템 운영 능력, 인프라 운영 능력, 비용을 절감할 줄 알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스케일러블하게 만들 줄 알고 이런 컴피턴시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거를 수행해내는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그리고 그 기술을 습득했냐 아니냐가 그 일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넘어서서 5배, 10배의 성과의 차이를 가져오다 보니 이제는 지금 이렇게 빨리 변하는 시대에는 우선은 스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맞겠다로 접근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바뀔 수 있어요. 100년 뒤에 다시 기술 변화가 되게 안정화됐어요.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롤베이스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100년 전에 농부들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한다고 치면요. 벼농사꾼이라고 생각해보죠. 벼농사꾼이 10년차 벼농사꾼이에요 라고 하면 대충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을지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의 복잡도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일이 계속 변화하지 않다 보니까 10년 차 정도면은 이 정도 하지 라는 기준들이 존재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다루고 있는 기술들은 그렇지 않죠. 컴피턴시에 대한 것도 그래요. 저희가 190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제조업이나 뭐 이런 쪽 산업 스킬들보다 지식 산업이 계속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거 롤 베이스만으로는 어떤 롤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연차인지, 어느 회사에서 일했는지만으로는 이 사람의 역량을 도저히 파악하지 못하겠어. 그럼 우리 뭐 기준으로 파악해야 돼? 라고 얘기했을 때 컴피턴시가 나왔죠. 이 사람의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야 되고, 이 사람의 네고시에이션 역량도 어떤지 확인해야 되고, 그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그 지식 산업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이제 스킬들이 등장한 거죠. 그래서 어떤 기술들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퍼포먼스를 크게 가르다 보니 이제는 지금 이렇게 기술이 빨리 변할 때는 스킬 기반으로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스킬 기반의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전 직군에 필요하냐? 그냥 빨리 변화하는 직군에만 필요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 맞습니다. 되게 단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한 1, 2년세를 보면은 저는 특히 기술 직군들, IT 직군들, 데이터 관련한 직군들은 스킬 베이스드 HR을 빨리 도입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알게 모르게 어느 정도 도입하고 계세요. 이력서 볼 때 뭘 보냐가 결국은 스킬 기반으로 보냐, 혹은 경력 기반으로 보냐, 결국 이게 스킬 기반이냐, 컴퓨터치 기반이냐를 그냥 결정하는 거거든요.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 기술들을 보고 있는 직무들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빠른 직무들이 있어요. 특히 개발 쪽이라든지 테크 쪽은 6개월, 1년 단위로 기술이 갱신되기 때문에 여기는 기술 단위로 봐야 되고 빨리 스킬 베이스드 HR로 넘어가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도 있죠. 5년, 10년 단위로 스킬들이 계속 업데이트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계부서들, 한 5, 6년 전만 해도 굳이 IFRS를 알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IFRS가 상장사 혹은 100억 이상 공시 대상 회사들한테는 기본이 됐기 때문에 이제 IFRS 기준으로 회계를 할 줄 아느냐 아니냐는 중요한 스킬이 되었죠. 그리고 이거를 이런 직무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 10년, 20년별로 커다란 메가 트렌드들이 또 돌아옵니다. 19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올 때를 생각해 볼까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기한을 작성을 하고 계산을 하려면 로터스 1, 2, 3을 쓰던지 주판을 굴리던지 혹은 기한지에 자를 대고 선을 그어가면서 작업을 했는데 2000년대로 넘어오니까 갑자기 컴퓨터를 써야 하죠. 그리고 어느샌가 이메일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샌가 지금은 데이터 분석을 하라고 합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 지난 한 2, 3년 동안 삼성전자 DS에서 전사 인원을 대상으로 다 데이터 리터러시 관련한 교육들을 했었어요. 모든 인원한테, 포지션과 상관없이 전 인원한테 파이썬을 가르치고 데이터 분석을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또 AI가 나와버렸어요. 아마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 정도에 MS에서 오피스에 코파일럿이 붙어서 나올 겁니다. 저도 영문판을 써보는데 이제 데이터 분석을 제가 직접 할 필요조차 없어졌어요. 이렇게 계속 기술이 변화하다 보니 이 메가 트렌드 전 산업에 있는 직무를 바꿔버리는 메가 트렌드에 맞춘 리스킬링도 사실 필요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변화의 시기에는 스킬 기반의 HR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킬 기반의 관점이 필요한 시대인 이유는 그냥 모든 게 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 이 사람이 올해도 일 잘했는데 내년에도 일 잘할까?를 뭘 기준으로 평가할 거냐가 그냥 스킬 기반이 됐기 때문에 스킬 기반의 HR이 필요해진 거죠. 그러면 여기서 뭘 기대할 수 있냐? 사실 여러 가지 여기서 막 보고서들에서 얘기하는데요. 전 결국 핵심은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인재를 얼마나 다양한 포지션에 효과적으로 배치할 수 있냐인 것 같아요. 얼마나 더 창의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데의 문제인 것 같아요. 보통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필요한 기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은 채용이라는 방식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중견기업 이상
인원수가 300인 이상의 기업들,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채용과 해고가 그렇게 자유롭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 어떤 역량을 확보하는 방식이 채용보다 교육이 효과적인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사람이 기술이 빨리 변화함에 따라서 효용성이, 이 사람의 ROI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다시 끌어올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이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으로서 창의성을 발휘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저 스킬 기반의 재배치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굳이 회계팀이라고 해서 꼭 회계 직무만 맡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혹은 이 사람이 세일즈라고 해서 세일즈만 맡아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세일즈 업무가 지난 10년간 IT를 기반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고도화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는 마케터도 세일즈 팀에 배정이 될 수 있어요. 영업관리 스킬 측면에서는 마케터가 더 잘 해낼 수 있거든요. 데이터를 핸들링할 줄 알고 마케팅 툴을 활용할 줄 알고 혹은 사스 툴들을 잘 활용할 줄 알고요. 그런데 이런 종류의 창의성들이 기존의 롤이나 컴피턴시 베이스로는 발휘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스킬 기반 조직에서 발휘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인재의 효과적인 재배치, 좀 더 창의적인 재배치가 가능하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나온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저거로 인한 이제 효과들인 거죠, 나머지는. 뒤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가 스킬 기반 HR에 대한 세미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았었어요. 근데 이 질문들은 어떻게 보면 잘 모아보면 결국은 Y에 대한 질문으로 갑니다. 스킬 기반 HR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떤 직무들에 선반영해야 되는지, 어떤 직무들은 굳이 지금 할 필요 없는데 미래에 고려해봐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과 판단할 만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질문을 해소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들은 되게 심플해집니다. 스킬 기반 HR을 하려면 이 직무가, 이 롤이 어떤 스킬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가를 알아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매우 빠르게 업데이트 돼야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선결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거를 판단하고 평가해야 되거든요. 이 사람이 이 스킬을 가지고 있냐 없냐에 대한 판단뿐만이 아니라 어느 정도 수준이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을 어떤 직무에 배치하고 싶은데 그 직무에 배치할 때 필요한 스킬들을 다 갖추고 있는지, 갖추고 있지 못하다면 뭘 채워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건 사실 굳이 교육만 할 필요는 없어요. 교육일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에 투입을 해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리더십을 경험시켜야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뭘 보완해 줘야 되는지 갭을 파악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앞에 두 가지가 하나의 기업만을 위해서 작업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소모적이고 손이 많이 가고 비용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우리 회사에 있는 직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요. 그 직무들에 대해서 분기별로, 반기별로 스킬들이 어떻게 업데이트 되고 있는지를 계속 HR팀에서 파악해서 업데이트한다? 거의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저 스킬DB 관련한, 우리 회사 맞춤형 스킬DB 관련한 컨설팅 프로젝트만 맡겨도 한 4, 5억씩은 나올 거예요. 계속 할 수 있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걸 파악하기 위한 진단평가 문항을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냐? 그것도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기는 어떻게 보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영역이고요. 이거는 누군가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문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킬 매치라는 서비스를 냈고요.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결국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게 우리 회사 안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로 쿵짝쿵짝해서 주관적으로 기준을 세울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통용되는 기준으로 지금 무슨 스킬을 어느 정도 학습해야 이 시장에서 어버브 에버리지인 거야. 혹은 이 시장에서 상위 10% 탑티어인 거야. 를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장 기준에서의 객관적인 어떤 그 분류가 필요합니다. 레벨 분류와 직무 분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걸 되게 제네럴한 기준으로 설정해서 HR 담당자나 경영자가 그 전문 지식을 모르고도 어느 정도 수준이구나라고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진단이란 게 사실 되게 많은 기술 진단, 스킬 진단 툴들이 자가 문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나는 이거 못한다. 거든요. 그건 뭐 할 수 있다, 없다는 곤란할 수 있겠으나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야? 시장에 있는 다른 캔디데이트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하를 파악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결국 이건 문제풀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근데 그 문제풀이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문제 대비를 만드는 일은. 근데 뭐 만들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저 앞서서 말씀드린 이 단계별로 어느 정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진단 문항들을 모두 다 구축해내고 이걸 바탕으로 이 사람이 A라는 스킬에 대해서 몇 단계다 정도를 정의할 수 있어야 저희는 스킬 기반의 HR을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점은 되게 설득력 있고 객관적인 그리고 우리 회사에 있는 A라는 직무에 있는 분들이 시장 평균 대비 어느 정도의 스킬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그 갭을 파악하고 뭘 더 채워야겠구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죠.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노동지적이고 손이 많이 가고 한 회사가 우리 회사만을 위해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다량의 작업들이 존재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선투자를 하고 기술을 활용해서 해결하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나와 있는 버전 1이고요. 버전 1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핵심 스킬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HRD를 기준으로 보면 HRD에 필요한 핵심 스킬들이 뭐가 있어? 뭐 비용 관리도 해야 되고요. 교육의 우선순위를 도출하기도 해야 되고 평가도 기획해야 되고 이거 분석해서 레포트도 만들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스킬들을 필요로 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저희 진단을 하는 문항들이 다 세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 진단 문항을 통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제너럴한 5가지 단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평가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진단을 할 때 진단 문항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문진은 아니에요. 문진이 아니라 이 분이 어느 정도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죠. 그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습득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요. 이걸 실시간으로 레포트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통 스킬을 3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하나는 테크니컬 스킬은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스킬이고요. 워크플레이스는 커뮤니케이션, 인터퍼스널 스킬, 조직 리딩 스킬 관련한 것들이고요. DX 에센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뉴 컬러에 필요한 새로운 업무 환경에 필요한 여러 가지 데이터 핸들링 및 IT 활용 지식들을 같이 묶어서 3가지 부문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레포트를 바로 작성해서 전달 드리고요. 이걸 묶어서 조직의 진단 혹은 전사 진단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나면은 이분한테 어떤 직무를 주려면 어떤 스킬들이 추가돼야 되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강의들이라든지 혹은 다른 강의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내 교육 프로그램들 혹은 이수해야 되는 어떤 액션 플랜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배치해주고 그걸 잘 수행해냈는지 그 과정에서 필요한 스킬들을 잘 습득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온라인 강의들을 매달 매년마다 아마 진행을 하고 계실 텐데 저희는 그런 온라인 강의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이런 방식으로 진단평가 이후에 그 사람이 1년 동안 학습해야 될 온라인 로드맵, 교육 로드맵을 짜드리고 그걸 수행하시도록 하는 게 훨씬 더 ROI가 나오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개인의 진단과 여기에 맞춰서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혹은 같은 목표를 단위로 움직이는 조직에 대한 진단 그리고 산업
산업 안에서의 우리의 컴피턴시 진단까지 해볼 수 있겠죠. 이쪽은 뭐 저희도 계속 개인 진단부터 시작해서 넓혀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결국 스킬 베이스드 조직을 만드는 일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역량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재배치할 때에 무엇을 보고 판단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걸 스킬 기준으로 한다는 아주 단순한 개념이고요. 다만 그걸 하기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들이 필요하다 보니 여기에 대한 판단 기준과 로직을 저희가 제너럴한 기준으로 변환해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대신 이 과정에서 우리 조직 안에서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시장에서의 통용되는 역량 수준과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지금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스킬들을 쭉 분류를 해놓은 건데요. 뭐 사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이미지화 시킨 거고요. HR 업무를 하시는데 그닥 중요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스킬 기반으로 HR을 하시려면 HR 담당자가 모든 기술들을 다 꿰고 있을 수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제너럴라이즈하고 5개의 단계로 제너럴라이즈하고 이 사람이 가진 갭이 뭔지를 파악한 후에 재배치할 수 있는 종류의 HR을 제공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 그래서 그 단계 첫 번째로서 스킬 DB와 진단평가 서비스를 런칭했다라는 거를 좀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뭐 요건 버전 2를 다시 만들고 있고요. 버전 1을 통해서 한 6개 정도 회사에 요 스킬 DB 제작 및 그 진단 설계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봤고요. 여기에서의 얻은 피드백을 바탕으로 좀 더 완성된 서비스로 버전 2를 제작하고 있고 아마 연말 정도에 런칭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좀 지루한 얘기일 수도 있었을 텐데요.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